자, 이제 오늘 8강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앞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소음신경과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이라고 해서 소장하고 심장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얘네들의 특징을 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기침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인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시에서 묘시, 대장경, 그 다음에 진시, 위장경, 사시, 비경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시에서 9시에서 11시.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지금 심장경락 같은 경우에 11시에서 1시에 가장 기운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아주 활동을 잘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시에서 3시가 소장경락이 잘 운행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으로 이제 가장 최고점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심의 기운과 소장의 기운이 충만한 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활동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기혈의 흐름 시간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체크했어요. 한낮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혈자리가 심장은 9개고요. 소장은 19개예요. 혈자리가 작긴 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 팔 쪽에 혈자리가 9개, 좌우로 18개가 있는 거고, 소장경락 같은 경우에는 팔부터 해가지고 얼굴로 기당이 되는데 이게 19개의 혈자리예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38개의 혈자리. 오늘은 이제 혈자리가 좀 짧진 하지만 주요 포인트를 그래서 가능하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르지만 제가 반팔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손에 있는 것들을 쉽게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목화토금수로 얘기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심장 벌떡벌떡 뛰죠. 혈순환이 막 빨라지죠. 그러면서 내 몸이 더워지죠. 그래서 얘는 뜨거운 불화자, 화해경락으로 집어넣고요.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밥심으로 산다.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어때요? 밥을 먹으면 몸이 막 더워지죠. 그래서 소장이라고 하는 것 또한 화해경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해장부에 해당하는 심장과 소장을 오늘 얘기할 거고, 여기에 이제 또 부속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이나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에 아주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두 개의 일장일부가 있었어요. 바로 심포와 삼초. 요거는 이제 우리 기혈의 유주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화해장부에는 심장과 소장뿐만 아니라 심포, 삼초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바로 이 뜨거운 심장과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화해장부가 되고, 얘는 누구의 기운을 받아서 조화롭게 되느냐? 목의 기운, 목생화가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담의 기능이 조화로우면 심장의 기운도 좋고 소장의 기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생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심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조화로우면 화생토의 기운이 어때요? 비위의 기운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상생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고, 나중에 맛을 가지고도 상생과 상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개의 장부 중에서 심장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면,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작과 끝점. 중간의 혈자리는 정확하게 몰라도 시작과 끝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경락학적 자세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애과에 딱 만지면 이렇게 단단하면서 뭔가 힘줄이 느껴지는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극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극천은 실질적으로 혈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손바닥의 장압을 통해서 이렇게 펌핑해주고 눌러주는 그러한 자리고요. 자, 그래서 극천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이 팔의 이 내측, 음에 해당이 됐잖아요. 소음, 소음. 소음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작은 음이다. 그래서 수소음하고 요 내측을 쭉 따라서 새끼손가락 소충에서 끝난다는 거. 어디서? 극천에서 소충으로. 이게 심장줄기의 흐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장경을 얘기한다면 가장 큰 양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흘러가는 에너지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러면 태양이니까 몸의 바깥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팔로 얘기한다면 이제 여기가 내측이라고 하면 이 손등 쪽, 여기가 바깥측이에요. 그러면 소장경락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새끼손가락 아까 소충에서 끝났잖아요. 심장이. 소택이 바로 이렇게 길 건너서 있어요. 새끼손가락 바깥측에. 그래서 이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이 바깥측의 측면을 쭉 따라서 우리 어깨 뭐가 있어요? 견갑골의 중심축을 쭉 따라서 목의 이 뒤와 중간 측면을 쭉 따라서 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볼라인요 광대뼈의 중심축 여기 옆으로 가서 어디? 뒤문 앞에 천궁이라고 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래서 소장경의 시작은 새끼손가락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얼굴에 천궁에서 끝난다. 여러분이 위치만 잘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흐름을 이제 연결을 해봐요. 자, 이렇게 극천에서 시작이 돼서 소충으로 끝났다. 자, 소장경은 여기 새끼손가락 바깥쪽 어디냐?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얼굴의 천궁에서 끝났다. 이 그림을 자꾸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에 다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자꾸 보면서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궁금증은 여기가 아파. 자, 여기 팔꿈치가 아파. 여기 어깨가 아파. 그럼 여기 어떤 혈처리를 내가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심장은 순 우리말로 염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열린 통이다. 그래서 열린 통이 항상 끊임없이 통통통 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염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통줄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극천에서 소충에서 끝났다. 여기서 충에 집중하세요. 충이 끝나면 다 심장 박동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혈관이 움직이면서 맥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도 충이 있습니다. 소충, 심장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심장은 다 아실 거예요. 혈액순환의 가장 중심축이고 내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돌아간다.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대학에 걸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혈액순환계는 뭐다라고 아마 인지는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혈액순환과 여러분이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각한다면 사람의 정신이 같이 부합되는 거.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건강하다, 정신이 또렷하다, 똘똘하다,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심장의 기운이 약해진다, 정신이 어눌해져요. 깜빡깜빡 잘 잊어먹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자라나서 성장하고 노화가 되는 곡선을 보면 나이가 들면 왜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느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것이 심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를 주관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심장이 멈추면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죠.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주관한다, 통치한다,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임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군주지간이라고 하는 직위를 줬어요. 이건 다 이제 예전에 우리 고서에서 나오는 각 장부의 직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은 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양의학적으로 우리가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무엇인가를 다 통치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장 중에 가장 으뜸이다. 나의 오장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 극천에서 여기 소충으로 끝나는 거 위치점을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잘 아시고, 여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해부 생리학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심장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바로 중앙에서 살짝
좌측으로 있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심장 위에 총을 몇 방을 맞았는데도 안 죽고 살아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신이 그 사람만 이렇게 딱 살린 뭔가 기적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의 위치가 그 사람은 살짝 이쪽에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고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중심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심장의 특징이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심장은 양쪽 이 허파에 이렇게 살짝 파묻혀 있어요. 여기 폐하고 양쪽에 이제 우리가 좌엽, 우엽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 이제 심장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뼈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 허파 사이에 이렇게 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심장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의 손 주먹 사이즈만큼 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이것이 나의 심장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방이 나눠져요. 그래서 심실, 심방 들어보셨죠? 그래서 좌심실, 좌심방, 그 다음에 우심실, 우심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구획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근데 생장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판막이 다 형성이 되면서 혈류가 역행하지 않게 바로 여기 2천판, 3천판 같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선천적 기형아가 심장의 기형이 발생되는 경우가 삶을 유지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이렇게 2천판이 있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3천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아시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생명력에 해당하는 산소와 영양소를 갖고 출발하는 기점이 되고,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대동맥이 있죠.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어떻게 찌꺼기들을 다 갖고 실어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이제 정맥이에요. 여기서 정맥 같은 경우 상대 정맥, 하대 정맥에서 이렇게 정맥길이 열리면서 어디로 왔냐? 여기 우심방, 우심실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웬만큼 아시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박동이 있잖아요. 서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혈이 이제 운행이 되는데, 이는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특징은 여러분이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거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이렇게 땅 밑에 쭉 짜면 쫙 올라오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짜면서 혈액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심장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의 밑에가 훨씬 더 두꺼운 것이 수축을 통해서 펌핑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한번 순환을 쭉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자, 여기 제일 먼저 여기서는 1번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폐로 가서 정화장치를 하는 거예요. 폐가 정화장치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더러운 피는 폐로 가서 어떻게 바깥으로 노폐물을 빼내주고 다시 호흡을 통해서 깨끗한 산소가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심실로 들어오죠. 자심실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 위쪽, 상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온 전신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짚고 가시면 되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그 해부 생리학적인 거와 조금 멀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혈액순환의 흐름. 제가 아마 정리를 해드렸지만 책에.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주 목표 지점이 동의학적인 심장경락의 흐름. 심장경락의 줄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혈액순환이라는 거 알고, 우리 온몸을 도는 것은 체순환이고, 여기
폐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소수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혈관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맥을 주관합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이 흘러가도록 하고 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운반작용이 있고 뭐 조절작용, 방어작용 이런 것들이 혈의 특징인데, 자, 혈액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일 첫 번째가 산소 공급이요, 영양소 공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폐물의 수거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정화작용,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의 원천 역할을 누가 한다? 심장이 한다. 혈액이 주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나의 심장 기운이 원활하고 박동이 잘 되고 혈액 운행이 온 전신을 잘 돈다. 몸은 따뜻해요. 근데 이것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손발이 차고 복부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온 조절에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탈이 나면 생명에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제가 쭉 여러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손발이 찬 거를 굉장히 뭐랄까 무감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손발이 차요. 그리고 끝.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손발이 차서 심하게 되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 그 손발에 뭐라 그러죠? 동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 공급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고, 그 에너지는 각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세포가 먹거리가 안 오니까 죽는 거예요. 동상이 된다는 건 살이 죽는 거 썩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손발이 차다. 오늘부터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제가 또 세부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계속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체온 조절의 특징, 심장의 주된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심장엔 적혈구가 있었고 백혈구가 있었고 혈소판이 있었죠. 그게 혈구세포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영양소 운반에는 적혈구가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면역 기능에 감당을 하는 것은 백혈구예요. 그래서 백혈구에 균을 먹어치우는 식균 작용을 인해서 우리 몸을 외부 균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백혈구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치유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보호 기능이에요. 자, 보호 기능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인체가 무엇인가 탈이 났을 때 내 몸을 생명의 위협적인 어떤 상태를 막아주는 역할이죠. 방어작용, 보호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방어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보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내 혈이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어때요? 물론 조금 찢어져서 피나는 건 죽을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을 할 건 너무나 과다한 출혈은 내 몸의 생명을 단축한다. 그래서 어떤 애가 있느냐면 혈소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주된 역할 중에 우리는 혈액을 알아야 되고 혈액의 구성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구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서 각각 운반작용과 면역기능, 조절작용, 보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한번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심장은 우리 몸의 혈을 주관하고 결국 생명을 주관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신을 주관합니다. 생명이 유지하는 한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죠.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심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줄을 놓는다. 심장의 기운이 좀 불규칙하고 약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생기는 것도 심장의 기운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심의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을 주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장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 임금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모든 신하를 총괄해서 선두지휘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정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심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의식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비위기는 토해장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이상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너무 깊어져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자, 뭐라 그랬죠? 목생화, 화생토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화의 심장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특징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의 사유가 우리 몸의 어떤 분주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 전체에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기쁨에 있어서도 선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 뭐냐면 조울증. 그래서 기쁨도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슬픔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 심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염통, 심장에서 주관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염통에서 표현하는 감정이 대표적인 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굉장히 성격이 쾌활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화형인의 특징은 심장의 기운이 튼실하고 기쁨조가 되죠. 기쁨조. 그래서 마음이 이거 못합니다. 마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긴장이 완화되면 기혈이 조화롭게 움직이니까 항상 어떻다? 기쁜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긍정적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그 얼굴에 5개의 구멍 있죠. 오관으로 얘기한다면 혀로 나타난다. 아까 토해장부는 입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혀를 얘기한다면 혀라고 하는 그 어떤 색깔로도 얘기해 주게 되고, 혀 속에 뭐 이렇게 설태가 많이 끼는 걸로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통에 탈이 나면 혈이 굳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심의 기운으로 인해서 심장은 생각에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벗어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딱 나한테 들어왔을 때 심장이 멎으면 죽지만 그 멎은 상태는 아니고 심장에 가해지는 타격이 심해서 실어증이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이 주관하는 것이 혀도 주관한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기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쁜 게 너무 과해지면 어떠죠? 막 말이 많아지면 혀의 움직임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지면 어때요? 말이 하기 싫죠. 혀가 움직여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땀과 연관이 됩니다. 심장의 기운이 좋으면 혈의 운행이 좋은 거죠. 혈 운행이 좋아지면 어떻게? 나의 체온 상승이 일어나죠. 체온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때요?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땀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땀과 연관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진액 중에서 심의 어떤 기화작용으로 나타나는 진액은 땀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공으로, 환선으로 해서 땀이 분비돼서 체온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이 이제 진액 중에 심장의 진액을 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모든 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심장의 정화는, 자, 심장 상태가 좋다, 얼굴의 상태가 조화로운 사람은 얼굴의 색깔, 톤이 굉장히 발그레하고 좀
뭐랄까 혈색이 좋은 특징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리 상태의 특징은 어디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거나 여러분 상대방의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 딱 볼 때 여러분은 얼굴을 잘 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얼굴색이 어떤가, 윤기는 어떤가,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조금 부조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훨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것을 잘 알고 모듬어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잘 펼치면 그것이 바로 경락관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일반인들은 경락관리는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관리는 다 경락관리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집어넣고 빼고 필요한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얼굴에서 심기, 마음의 기운이 표현되는 구멍은 어디다? 혀다. 그리고 진행으로는 땀이 이제 몸 바깥으로 분출이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염통과 관련되는 것들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포인트만 집어볼게요. 자, 심장과 짝을 이루는 건 소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다 설명을 안 했지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해서 천간지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하늘의 기운이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땅의 기운이었죠. 자, 심장, 화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하늘의 기운은 병정이고 땅의 기운은 오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심장의 짝을 이루는 장부 소장.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인체에서 혀로 나타난다는 얘기했었고요. 너무 기쁜 것은 내 몸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병증으로는 우리가 기쁨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기쁨이 과한 사람은 실증이죠. 화의 기운이 실하다. 그러면 화의 기운을 눌러주기 위해서는 상극의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화의 기운을 눌러주기 위해서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불을 끄려면 물로 끄는 거죠. 수국화가 되죠. 그래서 기쁨이 과해서 실증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쓴맛의 음식을 집어넣어줘도 좋아요. 자, 수의 맛이 쓴맛이거든요. 아니다. 화의 맛은 쓴맛이고 수의 맛은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짠맛으로 인해서 불을 꺼주면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거꾸로 화의 기운이 실증이에요.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 감정의 기복에서 이제 바닥으로 끄는 우울증이다. 그러면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맛. 그래서 뭐 커피도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쓴맛을 이용해서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도 조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화의 계절이 이제 여름이라 여름이 심장은 원래 뜨거워요.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뜨거움에 뜨거움을 더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열을 너무 과하게 북돋아주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꺼주기 위해서 어떻게 맛으로 조화를 해서 심의 기운을 꺾어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의 기운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넣어줘야 되고 물 섭취를 권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맛의 조화를 갖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병이 드는 것은 오장에 다 나타나요. 왜? 심은 군주지간이라고 했어요. 임금이라고 했고 임금이 오장을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임금이 문제가 생기니까 오장에서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오장에 병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5개의 어떤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시면 오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화형인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울 깍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예의범절이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남을 이제 좀 기쁘게 하는 성향도 있고. 자, 그리고 빛깔로는 색깔이 적색이에요. 불은 붉은색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질방의 증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 가하면 문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울증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염통줄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혈이 흘러가는데 바로 기와 혈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기는 바람이요 혈은 물이다. 제가 맨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기혈 운행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혈자리라고 표현하는데 혈자리도 우리가 있으면 혈자리가 있으면 유혈 통로라고 표현하고 혈자리가 없으면 무혈 통로라고 표현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가슴의 전중 요부터 생각을 하시면 요 중심축에서 이렇게 점점점 해서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줄거리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중심, 가슴의 중심에서 이렇게 목을 타서 우리 눈 쪽으로 해서 뇌로 흘러가는 무혈 통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래 거골 쪽으로 해서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무혈 통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위로 기혈이 그러니까 기혈 순환이 일어나고 아래로 소장으로 기혈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 그 가슴 쇄골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애가 극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혈이 있어요. 극천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혈 통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염통줄기의 혈자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9개의 혈자리를 얘기하고 좌우 곱하기 2, 18개의 혈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무혈 통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위로는 얼굴, 눈으로 통하고 아래는 소장으로 통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보이는 이 극천이라고 하는 혈자리부터 이렇게 소충으로 해가지고 유혈 통로가 있다는 거. 요 가닥을 여기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굳이 무혈 통로를 얘기하게 되느냐면 우리가부터 혈자리 하면 여기 심장혈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혈자리는 심장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 거야. 여기는 혈이 있는데 심장은 여기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혈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조율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끼리는 다 연락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 염통줄기의 혈자리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혈자리는 실은 심장은 9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팔과 연결되는 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혈자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극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만져서 그냥 요 자리다라고 보시고 요 자리를 지그시 눌러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손에 약간 공기압을 주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는 첫 번째 극천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천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천혈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3천 정도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손 요게 요 라인 정도가 이제 청룡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소예요. 세 번째. 소의 혈자리는 작은 바다다. 여기 이제 적을 소자가 있고 작을 소자는 이제 소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먼저 알려드릴 이렇게 소의 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 음에는 심장의 소의 자리. 여기 한자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책을 보세요. 여기 이제 적을 소자, 바다의 자 이렇게 있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외측으로 해서 작을 소자에서 소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 되게 휘어져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심장경락에서 이 소해혈, 그 다음에 소장경락에서 소해혈이 다 막혀서 이거 두둑한 사람. 그래서 팔뚝에서 이 팔꿈치 내측이 두둑하다. 바로 이 화해경락을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해라고 하는 혈자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봤을 때 팔꿈치에서 이렇게 선이 끝나는 선, 이렇게 주름지는 데 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소해혈이가 돼요. 소해. 자, 누군가를 좀 아프게 하고 싶다. 소해혈자리 한번 다 잡아보세요. 다 아파하긴 해요. 그런데
심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좋은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여기 이제 우리가 주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를 우리가 12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촌 3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3, 40이 딱 맞죠.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 손목 부위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딱 꺾었을 때 이렇게 끝에 힘줄이 느껴지는 이렇게 그 사이 중간 여기를 딱 만지면 여기가 신문혈이에요. 그리고 신문혈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0.5, 0.5, 0.5.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도, 통리, 음극, 신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심장의 혈을, 그러니까 우리 심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또 이 팔 내측의 통증이라든지 무기력증, 또 손목의 손목 관절의 이상, 이런 것들을 조율해 주는데 이 영도, 통리, 음극, 신문혈을 잘 여러분이 관리해 주면 되고, 특히나 손목에 힘이 없어요. 손목을 약간 삔듯해요.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신문혈을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혈자리가 소회 자리죠.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딱 접으면 바로 네 번째 손가락이 딱 이렇게 만나는 요 위치점. 여기가 바로 소부라는 혈자리, 소부. 자, 여기 소회, 소부 기억하시면 돼요. 심장 혈자리에서는. 자, 소부혈은 손에 땀이 많이 날 때, 긴장할 때, 요때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렇게 내측으로 해서 새끼손가락, 이 손톱 끝살 있죠? 여기에서 딱 끝나는 지점이 소충혈. 그래서 심장의 혈자리는 여러분이 9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하나 쭉 되짚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팔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정신적인 중압감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 때나 고객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시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러한 부분은 팔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염통이 다스리는 탈을 보면 염통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짝꿍인 소장, 곱창에도 이제 탈이 나겠죠. 자, 곱창이 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소장이에요. 자, 그리고 피의 수단 상태가 나쁘니까 당연히 우리 인체에는 혈액과 관계되는 질환이 다 나타나겠죠. 고혈압이라든지 저혈압은 물론이고 정신병적인 거. 심장을 주관하는 것이 정신이었잖아요. 정신을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심장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과 관계되는 거 모두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땀을 주관하기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 땀이 너무 안 난다, 땀이 너무 과도하게 난다. 이것 또한 다 염통의 문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원래 뜨거운 것이라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뜨거운 것에 뜨거움이 더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열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컴다운 정신이 막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고, 열 받았는데 막 이렇게 솟구치는 열을 자꾸 내려앉으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처방은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드려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내려가게. 자, 열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열을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양의 기운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져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양의 뜨거운 기운이 그냥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열 받으면. 자, 올라가는 애들을 내려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발바닥을 많이 두드려줘라. 그래서 열증의 여드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팔 내측의 통증,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 어디? 심장경락을 잘 다스려라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소장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